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계면연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오늘은 계면연 1월 1일 새 아침입니다. 이 새해를 맞았으니까 가슴 부푼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희망보다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이 첫날부터 올라버렸어요. 또 교통비, 목욕비 등 이 대중요금도 인상이 지금 줄줄이 대기 상태예요. 금년 한 해는 더더욱 내핍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러나 우리 모두 이런 암울한 시대지만은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살아서 행복한 날이 도래하기를 이렇게 기원하면서, 오늘은 신라 제33대 성덕왕의 뒤를 이어서 왕후에 오른 34대 효성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효성왕은 성덕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이름은 성경이고 737년부터 742년까지 6년간 왕노릇을 했죠. 신라는 31대 신문왕 때까지 아주 전성기를 누렸는데, 이 이후로 이제 애척과 그 귀족들이 왕권과 대립을 하면서 상당히 각축전을 펴왔어요. 그 막강하던 신문왕이 사망을 하고, 신문왕이 이제 그 자신의 아들을 왕후에 올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은 그 뒤를 이은 그 아들이, 신문왕이 사망할 당시에 그 아들 이 효소왕은 불과 6살밖에 안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 6살짜리가 왕후에 오르니까 그 어머니 신목왕후가 10년간을 섭정을 했어. 그러다 효소왕이 또 이제 후사 없이 뭐 16살 정도에 사망을 하니까 그 동생인 13살 정도의 그 성경이 왕후에 올랐어. 이 사람이 이제 성덕왕이지. 그 성덕왕은 그 당시에 뭐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이 성덕왕이 왕후에 오르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김원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덕왕은 김원태의 그 섭정하에서 김원태의 섭정하에서 왕노릇을 했고, 또 김원태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였단 말이지. 근데 이제 성덕왕이 점차 자라면서 이제 친정 체제를 갖추게 될 거 아니에요. 왕권을 강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장인인 김원태를 자꾸 멀리하게 되고, 그러나 김원태는 또 권력의 중심에서 내려오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이 성덕왕과 장인인 김원태가 우선 갈등을 빚게 되는데, 이러한 틈새를 김순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채고 성덕왕과 합작을 해서 김원태를 축출을 하게 돼. 먼저 성덕왕 편에 얘기를 한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 김원태가 쫓겨나면서 그 딸인 성종왕후, 김원태의 딸인 김원태의 딸인
그 성종왕후도 같이 쫓겨나게 된단 말이지. 성종왕후가 쫓겨난 것까지는 좋은데 그때 태자로 있던 중경도 사망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 김원태의 세력은 아주 그냥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 김순원의 딸이 성덕왕의 계비로다가 들어가게 돼요. 성덕왕의 계비로 들어가서 김순원의 딸이 이제 소덕왕후가 되는데, 이 소덕왕후도 4년 만에 또 사망을 해. 그러니까 이제 성덕왕으로서는 첫 왕비는 궁에서 내쳤고, 둘째 왕비 김순원의 딸은 4년 만에 또 죽고, 이러다가 성덕왕도 아예 참 외척들의 등살에 아주 그 신물이 나서 왕비를 맞지 않고 혼자 살다가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 성덕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뒤를 이은 것이 성덕왕의 차남 승경이 효성왕이 됐는데, 이 성덕왕의 첫째 태자였던 중경은 그 성종왕후가 내쫓기면서 그때 바로 사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동생이 이제 승경이에요. 그 승경이 왕위에 올라서 효성왕이 됐는데, 이 김순원이 이 성덕왕의 장인인 김순원이 딸을 장인인 김순원이 성덕왕을 사위로 삼은 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아들 효성왕한테도 또 다른 딸 해명을 시집을 보내가지고 그 효성왕마저도 사위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성덕왕도 아버지 성덕왕도 김순원의 사위요, 또 아들 효성왕도 김순원의 사위야. 그러니까 효성왕은 김순원의 사위면서 애손자가 되는 거 아니야? 마치 그 고려 시대의 그 이자겸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이미 신라 때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렇게 이 김순원의 권세가 아주 하늘을 찌를 정도로 막강하게 됐죠. 효성왕이 이제 즉위해서 2년 후인 739년에는 그 아직 젊어서 후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생 헌영을 파진찬에 임명함과 동시에 태자로 삼아. 태제지, 그러니까 태제.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이 효성왕이 아직 후사를 볼 수 있는 나이고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을 태제로 삼았다고 하는데 좀 의아함이 있어. 그래서 이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효성왕과 그 동생 헌영, 나중에 경덕왕이 되지만은 이 효성왕과 경덕왕이 다 이 소덕왕비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효성왕은 성덕왕의 첫째 왕비, 궁에서 쫓겨난 첫째 왕비 그 성종왕후의 아들이고, 이 뒤를 이은 경덕왕은 그 소덕왕비, 계비, 성종왕의 계비의 태생이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좀 설득력이 있단 말이지.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효성왕이
즉위해서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때 태자가 아닌 태제, 동생을 태제로 삼았다고 하는 거, 이게 좀 이상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효성왕과 경덕왕은 친형제가 아니고 동복이 아니고 이복 동생이다, 이런 것이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그 태제로 삼은 그 이듬해 이 효성왕이 후궁 박씨를 총애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력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김순원이 그 딸 둘을, 하나는 성덕왕한테 시집을 보내고 또 하나는 그 효성왕한테 시집을 보냈으니까 그 해명왕비가 아주 그 권세가 막강할 거 아니야. 그 장인이 그 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그 해명왕비한테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궁인 박씨를 총애하게 돼. 그러니까 이 해명왕비라든가 그 김순원 일파에서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이 후궁 박씨를 끌어내 가지고 죽여버려. 자, 이렇게 되니까는 참 그 효성왕으로서도 장인이나 그 부인이 자기의 그 사랑하는 후궁을 갖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참으로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후궁 박씨의 아버지가 이제 파진찬 벼슬을 하고 있던 영종인데, 이 영종이 이 반란을 일으켜. 근데 이 영종은 김순원 그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던 김순원 일파하고는 대항할 정도가 못 되지. 그래서 결국은 반란을 일으켰지만 찻잔의 태풍으로 끝나고 말죠. 바로 진압이 됐어. 이 성덕왕 때도 그 애척 간의 그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경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바로 진압이 된 일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성덕왕 이후에는 그 애척과 귀족 세력하고 이 왕권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라 이제 하대로 넘어가면서는 나라가 극히 이제 혼란해지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됐는데, 이 시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단순한 그 여인들의 투기라고만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정치적 반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이런 것을 보면은 이런 그 귀족과 귀족 세력과 왕권이 대립을 하면서 그 막강하던 왕권이 점차 이제 쇠퇴의 길로 가고, 이제 귀족들의 세력이 점차 부강이 되는 그런 혼돈의 상황으로 치닫게 돼요. 그러다 이제 효성왕이 6년 만인 742년 사망을 하게 되고, 태제로 삼았던 헌영이 경덕왕에 오르게 되죠. 이제 경덕왕 때도 뭐 성덕왕 때처럼 아주 태평성대가 이어졌다고는 하는데, 경덕왕 때도 이 나라는 안정이 됐다고 해요. 오늘은 성덕왕의 뒤를 이은 34대 효성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이 효성왕의 뒤를 이은 동생 경덕왕, 효성왕의 동생 경덕왕의 시대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년 한 해 정말
좋은 일만 거듭되기를 기원하고 간에 만복이 깃들기를 거듭 기원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